현재 정부에서는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자재값 인상, 분양 조조, 고금리, 경기 악화 영향으로 공급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 법령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270만호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가지고 있고 기타 지역 해가지고 112만 가구 해가지고 270만 호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입법 행정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위법령 훈령 개정을 통해서 공공택지 전매 제한, 정비사업 신탁 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요건 등이 완화되면은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 속도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일부터 전매 확인서 사전 접수도 시행합니다. 주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6가지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입법 행정예고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행 생활주택 주차장을 완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공급규칙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법 예고사항으로서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형 입법 예고를 이제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전매가 가능하나 최근 금리,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용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도록 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신탁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부가 해소되고 사업 속도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으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완화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 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가량 추가 완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공급 규칙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 저가주택 금액 기준을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지방은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택법 시행규칙 공공지원 민간임택주택 임차인 자격을 완화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택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 공고 6개월 이후부터 앞당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6만 4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으로서는 10만 가구, 비정비 사업은 6만 2천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정비 사업으로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비정비 사업으로서는 공동주택,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 사업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5년도에는 6만 가구 정도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보겠습니다. 역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인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2024년 하반기에는 약 24만 가구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35만 가구, 2025년 상반기에는 16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안전성 평가를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구조 안전성은 이제 50%에서 30%로 완화를 하고 주거 환경 비용을 15%에서 30%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노후도 30%, 비용 분석 10% 해가지고 이제 그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주거 환경 비중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11개소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서울 48개, 경기 23개, 인천 5개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111개소가 통과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5년간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은 270만 가구 있는데 재건축 등 재개발 52만 가구, 공공택지 88만 가구, 기타 130만 해서 270만 호를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용적률 상향 통해서 알파 정도 이제 공급된다고 하니까 270만 호에서 약 한 5만에서 10만 가구로 더 공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70만 호를 공급 계획을 보면은 수도권이 158만 가구입니다. 서울이 50만 가구이죠. 사업 방식별로 보면은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이 52만 가구, 공공택지가 88만 가구, 기회가 130만 가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약 6만 6천 가구의 이제 남양수 왕숙 신도시가 착공됐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날 남양주시 증거읍 일대에서 이제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이 있었습니다. 상기 신도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남양주 왕숙 신도시 사업인데 공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GTX B와 또 지하철 9호선 여러 가지 이제 도로 같은 게 개통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왕숙 신도시가 매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사업 현황을 보면은 남양주 왕숙 1지구와 1지구를 보고 계시죠, 위치를. 그 다음에 왕숙 2지구가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는 1패동과 2패동 남양주시를죠. 약 239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제 그 공급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공급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약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인허가는 8월달까지 해가지고 약 39%가 감소했고 또 착공도 5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은 비슷하지만은 최근 이제 입주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최근 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제 장래 수급 불균형이 우려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장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가구와 주택 수를 보고 계십니다. 점점점 이제 총 가구 수는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인구를 보시겠습니다. 인구가 점점점 이제 2019년도,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어떤 그 변동을 보겠습니다. 세종과 인천과 충남, 제주, 경기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인구가 2022년 기준에 2,6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2,238만 가구입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이제 5.2% 감소했죠. 그렇지만 1인 가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 인구가 현재 52.4%입니다. 전년 대비 26만 6천 가구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총 주택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1227만 원인데,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주거 비용이 64% 정도 할 정도로 아파트에 많이 이제 살고 있죠. 그리고 노후 기간 20년 이상 주택이 52.2%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인구를 보겠습니다. 2022년도 보면은 0세에서 15세까지가 586만 명이요. 15세에서 65세 경제 가능 인구죠. 생산 연령 인구가 3,669만 명.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915만 명입니다. 점점점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별 인구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도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렇지만 경기도는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제 남부 지역이라든지 또 신도시가 많이 생김으로써 경기도가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022년도 기준했을 때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를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평택시, 세종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아산시, 경기 하남시, 인천 중구,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입니다.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제조업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서울에 이제 그 전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많이 이제 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인구가 감소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시의 활력이라든지 향후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도시의 활력, 즉 일자리, 또 경기의 어떤 그 활황 가능성, 그리고 또 인구의 어떤 증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시구별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수도권에 특히 이제 경기도에 많이 이제 인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별 노령화 지수를 보면은 지방이 굉장히 이제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쪽으로 가다 보면 많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 아파트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저금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또 고금리에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다 내리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GTX 통과 지역이라든지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도시에 활력이 있다든지 또 개발 가능성이 있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반대의 측면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시 아파트 추이를 보더라도 많이 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조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5년간 270만 원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금리라든지 또 분양가가 또 많이 올랐죠. 또 분양이 또 조조하고 또 자재값 인상 여러 가지로 공급 진행이 차질이 빚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하유 법률 어떤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